안녕하십니까, 고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과 그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마 HTML5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HTML과 CSS를 모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PC용 브라우저, 스마트폰용 브라우저, 아니면 스마트 TV에 있는 브라우저, 이런 여러 종류의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보면은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 일반 PC용 웹 브라우저일 경우에는 1000픽셀 이상의 너비 값을 가진 사이트를 만들지만, 만약에 스마트폰용 브라우저라면 가장 작은 브라우저는 320pixel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한 사이트에 여러 종류의 사이트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폰용 페이지라든지 PC용 페이지, 스마트 TV용 페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페이지를 만들기 힘듭니다. 예스24나 이런 온라인 쇼핑용 사이트일 경우에는 모바일용 브라우저를,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따로 만드는 것이 맞겠지만,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각 디바이스의 브라우저에서 적절하게 자기 크기에 맞게끔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응형 웹디자인이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이트를 만들 때 꼭 반응형 웹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 정석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반응형 웹디자인이 편리하긴 하지만 모바일용 웹사이트를 따로 제작해야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각각 별개로 만들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하나의 웹사이트로 여러 가지 브라우저 창 크기에 맞게끔 보여줄 수 있게 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반응형 웹 디자인이고요. 반응형 웹 디자인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자, 금방 보셨던 그 예제 사이트인데요. 지금 PC용 웹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칼럼 4개로 표시가 돼요. 약간 화면 크기를 줄이면, 자, 내가 스마트폰에서 이 사이트를 한번 보겠다 싶었을 때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표시되면 레이아웃이 칼럼 하나짜리로 바뀌어요. 좀 더 넓은 브라우저 창 넓이가 브라우저 창의 넓이가 조금 넓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칼럼이 2개로 바뀝니다. 아주 커지면 4개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웹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트를 보고 있는 브라우저 창의 너비 값에 따라서 이렇게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이 바뀌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응형 웹 디자인입니다. 이런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미디어 쿼리라는 건데요. 이 미디어 쿼리는 CSS3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쿼리라는 것은 아까 사이트 예를 든 사이트를 보면 칼럼이 4개이거나 2개이거나 하나의 경우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레이아웃 배치하는 것을 결정짓는 건 CSS입니다. 그러니까 CSS 값에 따라서 칼럼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고 조절을 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 창의 너비 값에 따라서 CSS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이 미디어 쿼리입니다. 미디어 쿼리를 이용한 사이트들은 아까 보신 사이트 말고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mediaqueries.es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미디어 쿼리를 활용해서 만든 사이트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 썸네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좁을 때는 너비 값이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화면 너비 값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트들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웹브라우저 큰 넓은 값, 그러니까 너비 값이 큰 값, 스마트 TV라든지 큰 모니터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점점 작아지면 이렇게 배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6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미디어 쿼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번 이 중간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딱 PC에 맞게끔 보기 좋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화면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위에는 이렇게 이미지 2개가 나와 있고 밑에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좀 더 줄여볼까요? 좀 더 줄이면은 이미지가 하나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각각
브라우저에 맞게끔, 디바이스 브라우저에 맞게끔 사이트 레이아웃 배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어 쿼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신텍스가 있는데 앞에 only나 not을 붙입니다. only나 not은 이 only를 붙이게 되면 그 미디어 쿼리를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옛날 웹브라우저들이거나 뭐 특수한 디바이스의 브라우저겠죠. 거기에서는 아예 미디어 쿼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only 미디어 쿼리를 진행하는 곳에서만 하라는 얘기예요. not을 붙이게 되면 not 다음에 오는 유형에서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유형이라는 게 프린트, 스크린, TV,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있는데 only 스크린 하게 되면 스크린에만 적용을 해라. not 스크린 하면 스크린에만 적용하지 말아라 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only나 not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 media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미디어 유형이에요. 어떠한 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end 조건. 미디어 유형인데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미디어 유형일 때 실행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 이렇게 일단 조건을 보니까 지금 너무 낯설어서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죠? 아까 예제로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한번 미디어 쿼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여러 개의 칼럼을 뭐 4개, 2개 하나로 표시했던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CSS 소스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중간에 가면 이제 미디어 쿼리와 관련된 소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dd media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게 조건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min device width 값이 1024이고 and max width 값, 그러니까 최대 너비 값이 989 픽셀이고 그다음에 스크린에만 적용을 할 거고 맥스 디바이스 값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미디어 쿼리가 위에도 있고 밑에 또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이런 스타일을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미디어 쿼리가 2개밖에 적용이 안 돼 있네요. 미디어 쿼리는 여러 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다양하게 레이아웃을 만들었다라면 미디어 쿼리 조건을 여러 개 줘서 여러 개로 분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가로 너비 값하고 세로 높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뷰포트, 이 뷰포트라는 게 뭐냐면 웹문서 내용이 그 브라우저의 너비 값 말고요. 그 안에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화면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width 값이 얼마인지, height 값이 얼마인지 또는 최소 너비 값, 최소 높이 값, 최대 너비 값, 최대 높이 값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미디어 화면에 표시를 할 건데 맥스 위드 값, 그러니까 최대 너비 값이 960 픽셀이라면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뷰포트의 최대 너비 값이 960일 때예요. 그럼 뷰포트 말고 단말기 크기를 가지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말기라는 건 우리 들고 있는 폰 있죠. 폰의 너비 값 가지고 이때는 디바이스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디바이스 위스 값이 320 픽셀이고 디바이스 높이 값은 480일 때 어떠한 스타일을 적용을 해라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요. 화면 회전에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면서 세로로 보기도 하고 가로로 보기도 해요. 그럼 세로로 보여줬을 때 또는 가로로 보여줬을 때 레이아웃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값은 포트레이트인지 랜드스케이프인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보시면 이 오리라는 건 스크린도 되고 아니면 뭐 TV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미디어 올일 경우에 오리엔테이션이 포트레이트이면 세로 방향이면 이렇게 배치해라라고 지정을 하는 거고요. 화면 비율로 디바이스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화면 비율 값은 이제 width 값을 그러니까 너비 값을 높이 값으로 나눈 것인데요. 그 값이 얼마이면 자 16대 9라면 화면 비율이 16대 9라면 이러이러한 화면으로 표시해라 라고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말기의 화면 비율 뷰포트의 화면 비율이 아니라 기계, 그 디바이스의 화면 비율에 따라서 다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표시하는 색상당 비트수가 있는데요. 이 색상 비트수에 따라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미디어 쿼리를 적용을 하는데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CSS 파일로 내가 다 따로 저장을 해놨어요. 뭐 태블릿 PC용 CSS, 스마트폰용 CSS, PC용 CSS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CSS 파일을 연결해서 링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 해놓고 미디어 어쩌고 저쩌고 조건 그리고 href 다음에 그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미디어 조건 안에 뭐 내가 스마트폰 크기 뭐 맥스 위드 값이 얼마고 민 위드 값, 하이 값이 얼마일 경우에 어떠어떠한 CS 파일을 연결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볼게요. 너비가 321 픽셀 이상이고 최대값이 768일 경우에 태블릿 PC용으로 만들어 놓은 태블릿.css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 미디어는 스크린이, 그러니까 유형은 스크린이고요. 민 위스 값, 그러니까 최소 너비 값이 321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값, 맥스 위트 값은 768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CSS 밑에 있는 태블릿.css라는 파일을 연결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CSS 파일을 연결할 때 링크 파일과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import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위에 걸 쓰거나 밑에 걸 쓸 수가 있는데 링크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내가 가서 그 안에 있는 걸 이제 실행을 하고 다시 HTML 파일로 돌아오는 경우고요. import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외부 태블릿.css 안에 있는 파일을 몽땅 가져다가 HTML 파일 안에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가 껴넣는다고 하죠. 위에 있는 거는 참고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가서 파일을 읽어서 값을 가져와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미디어 쿼리를요. 내부 안에 문서 내부에다가 스타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일 정의할 때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하죠. 스타일 태그를 쓰고 그다음 미디어 다음에 조건을 사용을 해서 미디어 이퀄 스크린이고 맥스 위드 값은 320일 경우에 바디 값을 오렌지로 해라. 그러니까 너비 값이 최대 320일 경우, 그러니까 320 미만이면 이하이면 이러이러한 스타일을 적용을 해라라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링크를 한 거고 이거는 문서 안에서 직접 내가 스타일을 정의를 한 겁니다. 또는 스타일 태그 안에 add media 해갖고 골뱅이 붙여서 add media 하고 조건을 쓰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add media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조건과 그 조건 안에서 실행할 CSS 값들을 지정을 하죠. 이제 뷰포트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반응형 웹 디자인에서 이제 뷰포트 지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뷰포트라는 것은 실제 내용이 표시되는 영역을 뷰포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제일 작은 지금 아이폰 3인데요. 아이폰 3 화면일 경우에 320 픽셀 너비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320 픽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실제 웹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뷰포트 값은 너비가 98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PC용으로 만든 사이트를 불러와서 보여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작게. 얘도 자기도 980 픽셀이기 때문에 PC에서 980 정도로 그러니까 만든 거랑 똑같이 보여져요. 화면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이것을 이 980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뷰포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메타 태그를 이용을 해서 뷰포트를 지정을 하는데 콘텐츠가 이 디바이스 너비 값에 딱 맞게 표현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스마트폰의 뷰포트는 980이지만 그거에 맞춰서 보여주면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콘텐츠의 너비 값하고 디바이스의 너비 값을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자 크기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맞게 표시가 됩니다. 이 뷰포트 안에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위스 값을 디바이스 위스에다 맞췄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뷰포트의 높이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니셜 스케일이라는 것은 초기 배울 값입니다. 원래 화면 값이 1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축소되게 표시를 하고 싶다면 1보다 작은 값을 사용을 하고 확대되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1보다 큰 값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 값은 보통 1로 사용을 하고요. 유저 스케일러블은 사용자가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이트에서 뭐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으면 유저 스케일러블을 yes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확대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유저 스케일러블 low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니멈 스케일러블하고 맥시멈 스케일은
유저 스케일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유저가 확대할 수 있게 지정을 했을 때, yes라고 지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지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예제 사이트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 때 필요한 미디어 쿼리라는 구문, 어떠한 조건들이 사용되고 어떠한 형식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